예, 제 181회 원내대책회의 및 제 34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여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2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보름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과 함께 국회 총력 대응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분야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2주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합니다. 어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속한 의사일정의 합의를 촉구합니다. 속히 관련된 상임위를 열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데 국회가 전력을 다합시다.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면한 선거 준비를 잠시 미루더라도 국민의 안전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또 개인 위생용품의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감염 관리 대상과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검역과 상담 인력 부족으로 방역 현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의대법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취약계층에게 방역 물품이 우선 지원되도록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입니다. 정부는 전세기 편으로 전달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 전환 물량도 200만 개 목표 가운데 1차분인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 대한 매점 매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 뉴스와 사회 일각의 혐오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히 맞서고 또 자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불안을 덜고 국민의 소중한 안전부터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입원 환자가 완쾌되고 있고 또 일본 환자도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에 더욱 분발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당은 내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방역과 또 경제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조속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매우 위험한 결론을 내렸으며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된 사이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고작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전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면서도 후쿠시마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63빌딩에 맞먹는 111만 톤의 오염수를 정화하려면 17년에 걸쳐서 770배, 즉 7억 7천만 톤의 물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트리튬, 세슘 137 등 인체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63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린피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자연이 희석해준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전 세계인이 대대손손 공유하는 바다에 이런 오염수를 버리는 일은 인류에게 큰 죄를 짓는 모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후베이 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입국 절차도 중국 전용 입국장을 신설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크게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관리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전파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고 전파 속도도 높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검역 및 방역 조치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검역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검역 인력의 조속한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관련 조직 보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230억 원 가량의 방역 예산이 긴급 투입됐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예산 소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정은 예산 확충을 위해 목적 예비비 등 정부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즉각 대응팀 출동, 1339 콜센터 확대 등 방역 대응체계 운영, 검역 지원 인력 및 신속 진단, 검체 운송 등 검역 진단, 격리 치료비 및 선별 진료소 장비 지원 등 격리 치료와 방역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급 안정화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들 제품들의 생산, 공급, 유통 단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생산 시절의 총력 가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재기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한 교민들을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 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적 유대와 신뢰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의학기관 간의 범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특히 내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과 산업, 내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안정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국민안전국회, 민생경제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 범사회적 위기 극복 노력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검역법의 최우선적 처리와 함께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서둘러야 합니다.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과 미세먼지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국민안전 입법 심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법 처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울러 경찰개혁 법안, 지방자치법과 함께 세무사법, 집시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등도 이번에는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대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만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적어도 국민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글로벌 교역 조건 악화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일평균 수출액 역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가운 점은 낸드 플래시와 D램 등 반도체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선박과 컴퓨터, 바이오 헬스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용 동향과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 판매 등 핵심 경제 지표들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반등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중국과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위축될 경우 반전의 기회를 맞는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 관광, 물류 등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조속한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절실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과학정통방송위원회죠. 예. 과학정통 방송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 혈안.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역대 최악의 국회, 개점 휴업의 국회, 공회전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58건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가 수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연구과제 특별법과 IT 업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서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전자서명법 등 이 정쟁과 무관한 민생입법, 그리고 국익과 관련한 다수 계류 입법의 처리가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생 입법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당 중진들에게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원내 입성 전략으로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제 지역구인 마포갑을 비롯해서 수도권 여러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려가며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는 것은 이것은 내노란불에 볼썽사나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1대 총선을 70일 앞둔 지금 국민의 민심은 국회는 민생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도 혁신해야 됩니다. 정치도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당장이라도 적용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마지막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임종성 부대표님. 예, 그러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되는 사이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은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도 환경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그야말로 궤변에 가까운 홍보전까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약 11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다양한 방사능 핵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체와 환경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입니다. 때문에 이를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내 국가들 간의 방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 무단 방류를 강행하려는 것은 상대 국가의 등에 빗을 꽂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가적 수준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황 및 처리 방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주변 국가들과 반드시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당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충격과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수출 감소폭도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의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는 시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발 악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바이러스의 방역과 차단은 물론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응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소비 진작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황에 둔감해서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병과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질병도 심리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익과 당리, 당량만 생각하여 불안 심리를 조정하는 개인과 세력이 있다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임종성 부대표님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총 15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많은 분들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제적 질병이 아닌 세계 위기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 같이 정부 당국은 가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은 최근 보름 동안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가정에서 증명했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포용,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의심 환자 진찰과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계 여러분의 사명감, 공항 항만 방역은 물론 동네 구석구석 심지어 손이 많이 닿는 내 집 도어락까지 소독하는 우리 국민의 성실함,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맵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국민의 안전을 도운 한 대학생의 혁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을 본받아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용기 있는 포용과 사명감, 성실한 방역과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한 국민을 정치가 그대로 비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가적 위기를 이용하려는 낡은 구시대의 정치에서 벗어나 위대한 국민을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정치에 동참하길 모든 정치 세력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먼저고 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